소믈리에2 제8주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주 2주차 강의는 1주차 이어가지고 2절 주정 강화 와인 세 번째 마르살라와 베르무트 그리고 3절 스위트 와인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마르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 강화 와인 중에 하나인 마르살라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생산되는 강화 와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어로 신의 항구라는 의미인데요. 시칠리아 서쪽 끝에 트리파니 지방의 비옥한 평원과 낮은 구릉지에 자란 그릴로와 카타라토 비앙코의 품종으로 만드는데요. 그릴로와 카타라토 비앙코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살라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탈리아 지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화 모양의 그 바로 발끝 쪽에 해당되는 그 앞에 있는 시칠리아 섬 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살라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3년 영국인 존 우드하우스가 개발했는데요. 다른 강화 와인이 영국 와인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쉐리와 포트의 양조 방법을 참고하여 마르살라 와인에 브랜드를 첨가함으로써 스위트한 강화 와인인 마르살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르살라 주정 강화 와인을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색깔에 의한 분류가 가능한데요. 오로 마르살라는 황금색으로서 백포도 품종으로 만듭니다. 암브라는 호박색으로서 역시 백포도 품종으로 만들고요. 루비로는 루비 색깔이 나는데 이거는 적포도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가 되겠습니다. 색깔에 의해서는 오로, 암브라, 루비로 구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당도에 의한 마르살라 분류가 있는데요. 매우 드라이한 거, 약간 스윗한 거, 그 다음에 매우 스윗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축성 기간에 따른 마르살라 분류는 피네 마르살라는 1년 숙성을 의미합니다. 슈페리오레는 최소 2년 숙성된 것을 의미하고요. 수페리오레 리세르바는 최소 4년 숙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베르지네는 최소 5년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하며 베르지네 스트라베 키오는 최소 10년 이상을 숙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베르무트가 있습니다. 베르무트는 강화 와인이면서 가향 와인입니다. 즉 알코올을 첨가하기도 하고 향을 첨가했다는 그런 이야기 되는데요. 가향 와인은 와인 발효 전후에 과일이나 꽃, 허브 등의 천연향을 첨가해서 와인의 향과 맛에 변화를 주고 맛과 향을 풍부하게 만든 와인이 되겠습니다. 베르무트는 와인을 베이스로 브랜디나 당분을 첨가하고 쑥, 용담, 키닌의 창포뿌리 등의 향료와 약초를 넣어 향을 대표적인 가향 와인입니다. 베르무트 어원은 독일 이름 쑥을 의미하는 베르무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상 주정 강화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제3절 스위트 와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은 스위트 와인인데요. 우리 교재는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스위트 와인을 보시면 기브 와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기브 와인은 그 의미가 귀하게 부패했다, 즉 귀하게 썩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테리티스 시네리아 균에 의해서 감염된 포도로 만드는데요. 곰팡이가 껍질을 갉아 먹으면 껍질이 벌어지고 수분이 빠져나와서 포도알이 쭈글쭈글해지면서 당도는 높아지는 그런 귀브 포도를 이용해서 귀브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귀브 와인은 기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침에는 스키를 먹으면 안개가 자욱하고 오후에는 맑고 건조하며 강렬한 햇빛이 포도의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이런 기후에서 귀브 와인 형성이 잘 됩니다.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는
포도밭 전체에 한꺼번에 감염되지 않게 인부들이 여러 차례 손으로 수확을 하게 되고 따라서 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부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은 프랑스 보르도점의 소테른과 바르삭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부 와인이 생산되는데 특히 소테른 지역의 샤또 디겜은 매우 고급 그런 기부 와인이 되겠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70에서 한 100만원 사이가 되는 고급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부 와인이 생산되는 곳은 헝가리 토카이 와인과 독일의 트로켄 베어렌 아우슬레제 와인도 기부 와인이 되겠습니다. 기부 와인 생산 지역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테른과 바르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 와인을 생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소테른과 바르삭인데요. 주로 세미뇽과 소비뇽 블랑으로 기부 와인을 만듭니다. 세미뇽과 소비뇽 블랑은 특징이 껍질이 얇고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포도를 가을까지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조금 늦게까지 두면은 보트리티스 시네리아 균에 감염돼서 기부 와인이 됩니다. 기부 와인으로 유명한 소테른과 바르삭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테른과 바르삭은 곰팡이균 서식에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온강과 가론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아침 안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또 인근에 숲이 있는데 그 숲들은 공기가 수분을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날이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면은 보트리티스 시네르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소트레 지역의 샤또 디겜이 대표적인 기부 와인으로 샤또 디겜은 세미뇽과 소비뇽 블랑으로 만드는데 포도나무 한 굴에서 한 잔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귀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소테른도 메독처럼 1855년에 등급이 매겨졌는데 샤또 디겜만이 유일하게 특등급 와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샤또 디겜은 양조 기간이 오래 걸리고 포도의 농축된 맛을 얻기 위해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수확량을 아주 적게 합니다. 벌꿀, 복숭아, 파인애플, 버터 등의 진한 향이 신맛과 조화를 이루는 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부 와인 생산지 유명한 곳은 토카이가 되겠습니다. 헝가리 토카이 지역은 세계 최초로 기부 와인을 만든 곳인데요. 그 기부 와인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기후 때문이죠. 헝가리는 북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러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수확하지 않고 늦게 수확한 데서 기부 와인이 유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와인의 탄생은 일종의 우연이 있었는데요. 토카이 지역은 원래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생산했는데 17세기 투르크족의 침략 때문에 수확이 지연되었고 포도는 쪼그라들 때까지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 포도를 압착하여 와인을 만드는데 오늘날 토카이 와인으로 불리는 훌륭한 달짝지근한 디저트 와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카이는 푸르민트, 하르슐레 베리 등의 헝가리 토착 청포도 품종으로 스위트 와인을 만듭니다. 보통 우리는 현재는 토카이를 하지만 원래 명칭은 토카지입니다. 토카이 지역은 따뜻한 날씨와 치사강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안개 등으로 귀부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보트린티스 시네리아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카이 와인은 루이 14세 때 프랑스 왕실의 선물로 보내졌는데요. 루이 15세는 토카이 와인을 일컬어서 왕들의 와인이자 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부 와인 세 번째로 유명한 지역은 독일로서 트로켄 베어렌 아우슬레제입니다. 독일의 트로켄 베어렌 아우슬레제는 기부병에 걸린 리슬링 포도말을 엄격하게 골라서 양조한 스위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트로켄은 건조하다는 뜻이고 베렌은 포도란 뜻이고 아우스는 진한
레저는 따다라는 뜻으로 기부법에 걸려 완전히 건조된 포도반을 손으로 숙여서 만든 와인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기부 와인이 되겠습니다. 스위트 와인은 두 번째는 아이스 바인이 되겠습니다. 아이스 바인은 18세기 독일에서 비롯한 것으로 한겨울까지 포도를 수확하지 않고 두었다가 포도가 얼면 수확해 바로 압착해서 만든 스위트 와인을 의미합니다. 바인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와인을 뜻하는데요. 포도 수확부터 아이스 와인은 어렵습니다. 포도를 얼리기 때문에 다른 와인에 비해 빈티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데요. 보통 우리가 아이스 와인 또는 아이스 바인이라 하는 것은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은 병 모양이 하프 바틀 즉 반병짜리인데요. 가늘고 긴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생긴 모양은 대부분 아이스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 와인은 주로 독일의 리슬링이나 캐나다의 비달 품종으로 만드는데요. 독일에서는 게브르츠트라미너나 케르너 등의 품종으로 만들고 있으며 캐나다 등에서는 레드 품종인 까베네 플랑이나 피노누아 등을 써서 아이스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되는 아이스 와인이 유명한데요. 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포도를 인공적으로 얼리고 농축해 저가의 아이스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지금 포도 나무에 눈이 내렸고 열매가 그대로 있을 정도로 추울 때 수확을 하는 게 바로 아이스 와인이 되겠습니다. 제3절 스위트 와인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건조 와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수확한 포도를 그늘진 시원한 창고 또는 건조실에 말려 수분이 날아가면 당분만 응축시켜 만든 스위트 와인을 말하는데요. 프랑스 쥐라 지방의 뱅드바이어, 이탈리아의 레치오토, 이탈리아의 빈산토 등이 건조 와인으로 만든 스위트 와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레초토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초토는 쥐라는 의미의 레치에서 유래했는데요. 포도 송이가 귓불처럼 축 늘어진 모습에서 이 이름이 왔습니다. 레초토는 9월에서 2월 집 위에다가 말려서 건조된 포도로 만들며 완전히 발효시키지 않고 당분을 남긴 상태에서 발효를 중단시켜 진하고 건포도와 같은 씁쓸한 달콤함이 많이 나면 스위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레치오토는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에서 만들어지며 레치오토 델라 발포리첼라가 가장 유명한 스위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제3절 스위트 와인 세 번째는 건조 와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빈산토. 이 빈산토도 역시 건조해서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빈산토는 성스러운 와인이라는 의미로 오랜 세월 동안 미사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특히 토스카나 주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스위트 와인인데요. 주로 말바시아와 트레비아노 품종을 건조시켜서 빈산토를 만듭니다. 포도를 수확하여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창고나 건조실에 매달아 두거나 널어서 3에서 6개월 정도 건조시킨 후 건포도와 같이 쭈글쭈글해진 다음에 압착하여 즙을 짜고 여과시켜 작은 나무탕에 넣어 서늘한 곳에 둡니다. 이런 상태로 여름이 되어 기온이 높아졌을 때 발효시켜서 3에서 5년 동안 천천히 발효시키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통은 보통 오크통을 사용하지만 일부 생산자들은 와인에 복합미를 가미하기 위해 노가지나무나 체리나무, 밤나무 통을 사용해 양조해서 브랜딩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향신료를 넣기도 하고 대부분 스위트 와인이지만 간혹 드라이 와인도 생산이 됩니다. 빈사토는 호박색에서 짙은 황금색을 띠며 꿀, 살구잼, 파인애플, 아몬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는 이런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조 와인 세 번째는 뱅드 파이입니다.
프랑스 쥐라 지방에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은 뱅드 파이어는 이탈리아의 레치오토나 아마로네처럼 포도를 말려 당도가 높아진 즙으로 와인을 만듭니다. 건조한 포도를 장기간 발효시켜 4년 이상 숙성시킨 와인으로 포도를 밀집 위에서 말렸다 해서 밀집 와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제3절 스위트 와인, 네 번째는 늦수확 와인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레이트 하비스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레이트 하비스트 와인이라 하는 이 달짝지근한 와인은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서는 방당쥐 타르디브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라인강 유역이라든가 프랑스의 루아르 지역 등이 유명하며 신세계 지역에서도 이 늦수확 와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페트레제 와인이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인 늦수확 와인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5장 양조 방법에 의한 와인 분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와인 학습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트 와인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가 있죠? 기브 와인, 아이스 와인, 건조 와인, 늦게 수확한 와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브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 한 세 곳만 말씀해 보세요. 가장 유명한 것은 소테르네와 바작이죠. 또는 바르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테르네, 바르삭. 두 번째는 토카이가 있습니다. 토카이, 헝가리 토카이. 세 번째는 독일 라인 지역이 있는데요. 독일 라인에서는 우리 기브 와인을 트로켄, 베렌, 아우슬레즈라고 하죠. 그래서 독일 라인, 헝가리 토카이, 소테르네, 그리고 그 소테르네 옆에는 바르사, 그래서 소테르네 앤 바르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은 세 군데 레치오토가 있고요. 레치오토는 이탈리아 베네토에서 만드는 건조 와인입니다. 또 토스카나,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만드는 것은 빈산토. 그 다음에 프랑스 쥐라가 있습니다. 쥐라에서 만드는 건조 와인 뱅드 파이어.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스위트한 그런 와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믈리에로서 알아두면 유용한 지식, 오늘은 그랑크루 와인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랑크루 와인은 보르도 최고급 명품 와인을 의미하는데 그 탄생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지형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서로 오래전부터 앙숙관계에 있었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영국은 그 당시 세계의 어떤 경제라든가 기계, 기술 이런 쪽으로 주도해가는 나라로서 이것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1회 세계 만국 산업 박람회를 열게 됩니다. 그 시기가 1854년이 되겠습니다. 1854년 제1회 세계 만국 산업 박람회가 영국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즉 1855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2회 세계 만국 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로서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기계라든가 기술적인 그런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은 프랑스에서는 제2의 세계 만국산업 박람회가 개최된다 해도 자신들은 뚜렷이 자랑할 만한 품목이 없자 프랑스인들은 포르도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주제로 해서 제2의 세계 만국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르도에 수많은 그런 와이너리가 있지만 61개의 와이너리를 선정하게 됩니다. 1등급은 4개, 2등급은 15개, 3등급이 14개, 4등급이 10개, 5등급이 18개 이렇게 해서 그런 그룹 와인은 탄생하게 된 겁니다. 8주차 2차시 강의는 제2절 주정 강화 와인 중에서 3번 마르살라와 4번 베르무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절 스위트 와인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8주 2차시 강의 레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르무트 와인을 설명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브 와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방법 4가지를 역시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8주 2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교수입니다.